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그 전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또 들어왔군요. 이미 알고 계시긴 한데 최수현 금감원장이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여부와 공매도를 이용한 악성 루머 유포 세력의 존재 여부를 시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악성 루머 유포 세력이 있는지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시를 그 당국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고 오늘 주가 반등의 이유는 셀트리온의 현재 그 2대 주주 테마섹과 JP모건 간의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시장 가치를 좀 인정해서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만 신용 보강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오늘 주가 5일 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좀 안정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단기 추세선,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다고 하더군요. 1900포인트는 지지를 일단 한번 했고요. 물론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인지 추가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로 타진하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5일선을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반등 과정에서 보면은 IT 업종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운수창고, 증권, 철강, 금속, 화학과 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반등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및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900선 지지력은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난주 일평균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그 중에서도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대량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외국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전일까지도 외국인은 비차익 매수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시각 변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인도, 중국, 대만을 비롯한 이머징 아시아 증시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국내 증시도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주요 선진국 중심의 강세 흐름에서 좀 민리버전, 그러니까 수익률 역전 현상, 낙폭이 컸던 업종이나 종목, 국가들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해 최고치 대비 하락폭의 20% 정도 수준밖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이나 PBR 여전히 뒷밸류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은 200일선 전후까지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름철 장마가 되면 막 게릴라식 폭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게릴라식이라는 표현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도 들쭉날쭉거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올랐다가 또 코스피가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업종 종목들의 수익률 격차도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강력하게 매수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로 꾸준히 유입되고는 있지만 업종이나 종목별 그런 매매 경쟁이, 그러니까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1, 4분기 실적 시즌과 환율 변수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는 종목별 변수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1,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가지고 실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4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와 2,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1,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반면 물론 2,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 4분기의 실적대에 대한 불안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예상이 못 미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1,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에 바짝 다가서며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G20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100엔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계감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매매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과 같은 경우도 뭐 매도 규모가 줄었다곤 하지만 오늘까지 8거래일째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부터 뭐 기술적 반등을 유도하는 그런 업종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 편차가 크고 업종별로도 굉장히 엇갈리고 연속적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일단 보면은 우선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4분기 실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 회복이라든지 전방산업 호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효한 IT 업종, 그리고 내수주, 특히 미디어나 유틸리티 업종 같은 그런 업종과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 장세에서,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장세에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수주, 뭐 음식료 업종이나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옴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커질 수 있어서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등락 과정을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강화되지 않고 있고 실적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희석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그러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시고 트레이딩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화학, 조선 업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IT,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가져가시고, 이와 함께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낙폭과대주를 접근하시는 이런 투트랙 전략, 안정성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이번 최근 시장 흐름에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 이 말이 좀 사실은 대응하기 어려워요. 네. 이렇게 돼서 다이나믹하게 좀 하면 좋지만, 사실 그게 뭐 이제 잘못하면 뒤를 계속 쫓아가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죠. 자, 대형주 업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다시 봐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555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밀리고, 56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또 밀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와의 가격갭에 따라가지고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것과 함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뭐 ICT 생태계 확대,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으로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의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IT 부품과 장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기기가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부품주라든지 설비 투자주들이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미디어 업종과 IT 관련주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디어와 콘텐츠 업종, 가수 사이의 동영상이, 그 뮤직비디오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2억 뷰를 네. 또 돌파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좀 보는데 네. 재밌어요. 네. 네.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하셨는데, 자, IT 부품 역시 디바이스가 수반이 기계가 네. 있어야지 소프트웨어를 갖다 얹어놓고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쪽의 업황이 좋다. 네, 지금 코스닥에. 보면은 뭐,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플렉서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증권의 뭐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이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시더군요. 네, 가격 물어보니까 좀 저렴하던데 네. 좀 디자인은 아직은 좀 유아틱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갖고 네, 안 어울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보기 네. 위해서 네, 애널리스트 참 피곤한 직업입니다. 자,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위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